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4월 1일자의 판례 공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너무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알고 있으면 좋죠. 법률상으로 관리업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통제 감시를 하는 부분이죠. 직접 실무적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이 남을 때 한번 특강 형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임금 채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게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 엄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약자를 우선적으로 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괄임금제가 뭔지, 요거 왜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요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4월 1일자죠. 조금 뒤에 한번 제가 요거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소액사건 관련된 상고할 수 있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왜냐하면 여러분 상고 이유가 있죠. 이게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대한 해석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 이유를 적어야 돼서 적어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올리면 보통은 심리 불속행이 일어나죠. 이게 상고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고 이유로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그러면 심리 불속행이 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해서는 한번 해석해서 판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 불속행이 아니고 그냥 상고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련된 또 사건이 또 있죠. 여기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좀 비슷비슷하죠. 또 손해배상, 물건에 대한 점유 이런 부분, 공작물 사실상 점유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 하면 요 대상 청구에서 요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죠. 이 전보배상이 뭔지 이거 우리가 또 의미는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수익자가 사유행위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해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왔네요. 아닌데 왜 올라왔을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전보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면 굳이 이거 변호사분들을 통해가 이렇게가 대법원까지 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이네요.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는 대채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수익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채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채물 인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먼저 강제 집행을 먼저 해라는 겁니다. 대채물 인도 의무에 대해서. 또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전보배상할 수 있다. 이 전보배상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전보 이렇게 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을 때 요 매도자의 어떤 건물이 있고 매수자가 있을 때 이제 매도자가 이제 매수자한테 이 건물을 갖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돈은 이쪽으로 둬야 되고, 이제 건물이 망가졌어. 건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줬는데 건물이 망가지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매수자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전보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보증 채무금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권리 의무 관계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 집합건물자 그렇던데 여러분들이 참 이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여러분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 계약서가 보면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소유자분들이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 적고 좀 구체적으로 적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좀 많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몰랐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참 그렇죠. 여러분들이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구상금 청구는 우리가 참 많이 봤던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험회사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도 우리가 좀 많이 봐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토지 소유자 관련된 내용이네요. 독점적 배토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이거 왜 이걸 청구했지 싶을 정도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이라고 합니다. 용인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용인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권 제한되는 거죠.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세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말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닌데,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한 증명의 소지는 당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특히 집합 건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어떤 곳에 일어났는데,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만 얘들 이게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 1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소방법 사고로 위반될 정도로 이게 공용 부분이고, 그 지하 주차장 통행로 진입구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을 그때 그 건물 지을 때부터 이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분양.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팔아버리고 나갔고, 이제 시행사는 파산이 되고, 이제 입점주분들은 다 들어온 거죠. 소유자분들은 다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공익성이 우선이냐 소유권이 뭐 우선이냐라고 하는데, 그 현황 도면상으로 준공상에 이게 분명히 그때 설계 도면에 전유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있죠. 아무리 공익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으로 현재 판례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랑 비슷한 대비되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에서 그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가 없다든지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인해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대법원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참, 이런 거가 또 판단해달라. 가사사건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 인지라는 뜻은 여기서는 가사사건에서는
뭐 어떤 미혼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해서 미성년자 뭐 아들이나 딸이든지 그분이 앉아 저분은 저희 아빠예요 라고 해서 인지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육비라든지 이런 거 재산권 관련돼 가지고 청구를 한다든지 할 때 인지청구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들어왔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해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이것도 사립학교군 교원에게 해임을 했는데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두면 좋죠. 그럼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조세 부분에서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이거 했던 것을 또 들어왔네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형사사건 이것도 건조물질은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3월 달에 일어난 판례 공보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4월 1일까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